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 찢기는 비연의 화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찢기는 비연의 화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찢기는 비연의 화편. 어느 날 집선봉 깃을 우거진 숲에 옥같이 흐르는 산수물가에서 알에게 고백을 하였다. 100년을 굳게 기약한 사랑에 알을 진정코 사랑하는 까닭으로 알의 행복을 위해 깨끗이 이별하여야 한다는 고백은 차라리 알과 100년을 맺는다는 기쁨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슬기로운 것 같이 나는 생각하였다. 알은 내 말의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꽃가지의 잎사귀를 찢어서 물에 띄워보낸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붉은 꽃마저 물에 띄워보낸다. 나는 이때 이런 시를 읊을 것을 기억한다. 낙화유수, 애토리 푸른 잎사귀 하나가 심산벽수, 시냇물 흰구름 위로 떠갑니다. 어느 사랑에 찢어진 화전이라 할까. 천도빛 꽃송이 하나가 검은 밤 시냇물에는 별 사이로 흘러갑니다. 어느 시련의 죽음이 떠가는 것이라 할까. 슬픔이 터지는 지선의 엘레지가 피탈하는 덧없는 사랑을 울었다. 나로서는 설사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서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문드러지고 내 목숨이 죽지 않는 한 내 영혼의 아른 구원의 애인으로서 나는 자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에게 말하였었다. 알은 울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동요하지도 않고 나 혼자의 독백을 듣기만 하였다. 알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슬퍼져요. 저는 H씨를 일생의 허주로서 언약한 이상 H씨가 불운에 처했다고 버리고 가는 그런 값싼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나병의 불행한 병리학을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성을 일생 동안 불행에 빠뜨릴 수는 나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알은 사람의 일생이란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가고, 다만 자기가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된 행복된 삶이 아닌가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알에게 안면상 덮어놓고 이 자리를 얼버무려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때서 흑흑 느끼는 것이었다. 자기 마음을 그다지도 몰라준다고 분한 마음에서 슬퍼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알이 정말로 나하고 일생을 같이 한다고 맹세할 수 있다면 같이 자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그때 생각으로서는 같이 죽는 것만이 영혼으로 맺는 사랑이라 생각하였었다. 알은 정말로 내가 불쌍해서 자살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자살은 무의미한 패배라고 한다. 알은 나의 병이 어떻게 악화되건 그런 것이 자기의 결심을 변동시킬 수는 없다면서 자살을 굳이 막는 것이었다. 어쨌든 알을 함흥으로 보내는 것이 나의 도리인상 싶어서 돌아가기를 권했다.
알은 방학 동안이나마 병시중을 하겠다고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챕터 6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 또는 어려운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선봉 깃을 우거진 숲에 옥같이 흐르는 산수물가에서 알에게 고백을 하였다. 100년을 굳게 기약한 사랑에 알을 진정코 사랑하는 까닭으로 알의 행복을 위해 깨끗이 이별해야 한다는 고백은 차라리 알과 100년을 맺는다는 기쁨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슬기로운 것 같이 나는 생각하였다. 알은 내 말을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꽃가지의 잎사귀를 찢어서 물에 띄워보낸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붉은 꽃마저 물에 띄워보낸다. 나는 그때 이런 시를 읊은 것을 기억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행자의 청소년 시절에도 문둥이에 대한 계기한 소문도 많았으며 우는 아이도 문둥이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시절이었으니 사회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멀쩡한 교수의 팔자를 망치기에는 양심이 가책되어 헤어지기를 깊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하나운 시인처럼 수뇌부의 인격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깊이 생각해 됩니다. 그러한 장면을 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금강산에서 집선봉 기슭 우거진 숲에서 시상을 얻어 쓴 낙하유수를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낙화유수 하나온 외톨이 푸른 잎사귀 하나가 심산벽수 시냇물 흰 구름 위로 떠갑니다. 어느 사랑에 찢어진 화전이라 할까. 천도빛 꽃송이 하나가 검은 밤 시냇물에 별 사이로 흘러갑니다. 어느 시련에 죽음이 떠가는 것이라 할까. 여러분, 낙화유수 잘 들어보셨나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터지는 지선의 엘레지가 비탄하는 덧없는 사랑을 울었다. 나로서는 설사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서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문드러지고 내 목숨이 죽지 않는 한 내 영혼의 알은 구원의 애인으로서 나는 자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에게 말하였었다. 알은 울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동요하지도 않고 나 혼자의 톡백을 듣기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선의 엘레지라고 했는데 지선의 엘레지는 엘레지를 일본어로 썼고 또 영어로는 엘레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 비가 또는 애가 다시 말해서 슬픈 노래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선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이태리가 낳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회를 가졌는데 불행히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씩 끊어져 버렸습니다. 4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바이올린에는 4줄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줄이 지선입니다. 음이 낮다 보니 청승스럽고 슬픈 음을 내게 되어 그렇게 부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동요는 마음이나 상황 따위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독백은 배우가 마음속의 생각을 관객에게 알리려고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를 독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슬퍼져요. 저는 H씨를 일생의 허주로서 언약한 이상 H씨가 불운에 처했다고 버리고 가는 그런 값싼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나병의 불행한 병리학을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성을 일생 동안 불행에 빠뜨릴 수는 나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이혜경의 이니셜로서 하나훈 시인이 표현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은 하나훈의 이니셜로서 이혜경 양이 부르던 애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허즈라고 했는데 허즈는 허스밴드의 약칭으로 남편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아직 장래를 기약한 정도이니 애인이나 약혼자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R의 순애보적인 사랑, 눈물겹죠. 그의 양심을 들먹이는 하나훈 시인도 대단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도 대단하고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사람의 일생이란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가고 다만 자기가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된 행복된 삶이 아닌가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R에게 안면상 덮어놓고 이 자리를 얼버무려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때서 흑흑 흐느끼는 것이었다. 자기 마음을 그다지도 몰라준다고 분한 마음에서 슬퍼진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볼 때 하나훈 시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위인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백목련꽃같이 새하얀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는 헤어져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리니 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자의 무기 중에 눈물이 하나일진데 하나훈 시인의 속마음은 또 얼마나 울었을까? 우리 시청자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이해합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R이 정말로 나하고 일생을 같이 한다고 맹세할 수 있다면 같이 자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그때 생각으로서는 같이 죽는 것만이 영혼으로 맺는 사랑이라 생각하였었다. R은 정말로 내가 불쌍해서 자살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자살은 무의미한 패배라고 한다. R은 나의 병이 어떻게 악화되건 그런 것이 자기의 결심을 변동시킬 수는 없다면서 자살을 굳이 막는 것이었다. 어쨌든 R을 함흥으로 보내는 것이 나의 도리인상 싶어서 돌아가기를 권했다. R은 방학 동안이나마 병시중을 하겠다고 돌아가지 않았다. 라고 챕터 6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원래 말은 맹서이나 여기서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그리고 패배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R의 냉철한 판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부다운 대범함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못난이처럼 죽음으로 현실 도피를 깨하는 허지에게 자살은 무의미한 패배라고 설득하는 이 냉철한 논리와 대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챕터 6을 정리해보자면 하나훈은 어느 날 집선봉 깃을 우거진 숲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결혼하는 기쁨보다 헤어져서 R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지만
알은 단칼에 거절하며 나를 그렇게 값싼 여인으로 보았느냐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알이 남은 칩을 하나씩 뜯어 물에 띄워보내는 것에서 희상을 얻어 낙화유수라는 시가 탄생하였고, 그러면 우리 같이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보자 제안했건만 냉철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자살은 무미한 패배라며 삶을 지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99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 무대는 동경으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